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자동차는 그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데요. 뭔가 물리적이고 실용적인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감각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느낌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차입니다. 아우디 A5 40 TFSI S라인 콰트로 모델입니다. 사실 아우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제일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이 바로 헤드램프였죠. 되게 좀 날렵하고 예쁘게 만드는 걸로 유명했고, 오죽하면 아우디를 조명회사라고 부르는 농담까지 유행했었으니까요. 근데 이 A5 스포트백의 헤드램프는 그렇지 않아 약간 더 남성스럽고 각이 도드라지는 디테일입니다. 좀 두껍기도 하고요. 언제부턴가 아우디가 이런 디테일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A5 스포트백에 있는 헤드램프를 보고서 아우디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헤드램프를 만들었고 그게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A4랑 좀 비교를 해보면 훨씬 재밌는데요. 뭐 헤드램프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그걸 쓰는 언어가 조금 달라요. 일단 헤드램프는 A5 쪽이 조금 더 날렵하고 싸놨고요. A4는 좀 순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선하고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본인 라인이 재밌어요. 본인 라인은 양쪽에 되게 두껍게 꼬집은 것 같은 선이 잡혀 있고,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선이 두 개가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과 조응하는 선입니다. 근데 A4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넓죠. 전체적으로 A4는 좀 평평하고 A5는 더 액티브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벌집 모양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에 표정을 주면 차가 좀 더 날렵해 보이고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A4는요 가로선입니다. 보통 이 가로선은 조금 우아하고 침착한 자동차를 쓸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A4와 A5의 성격을 디자인 디테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옆모습으로 오면 이 선들을 읽는 재미가 훨씬 더 배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꼬집은 것 같은 보닛의 중심을 잡고 있는 양쪽에 있는 선들이 쭉 이어지면서 데일라이트 오프닝까지 이어지죠. 캐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드램프 끝에서 이어지는 이 선은 그대로 캐릭터 라인이 되는데요. 이 캐릭터 라인이 정말 재밌어요. 이 A5 스포트백은 지금 보시면 약간의 굴곡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각도에서 보면 뒷바퀴 팬더 부분이 살짝 도톰하거든요. 그런 입체감도 물론 감상할 만한 포인트지만 A4와 A5 쿠페와 A5 스포트백을 구분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A4는 선이 가다가 끊겨 있고 뒤에서 이어지고요. 밑에서 받쳐주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A5 쿠페는 훨씬 더 액티브하게 요동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액티브함과 스포트니스를 기준으로 이 차의 성격을 밑에서부터 쌓는다면 A4, A5 스포트백, A5 쿠페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A5 카브리올레도 물론 있습니다만 카브리올레는 살짝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디자인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A5 스포트백은 어디까지나 쿠페이기 때문에 이 지붕 라인을 보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트렁크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고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 C필러 뒤에서 이어지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A4는요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A5 스포트백은 여기서 살짝 꺾여 올라갔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되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디엘로가 좀 좁은 편입니다. 데일라이트 오프닝이 좀 좁은 편이어서 뒷좌석에서 느끼는 개방감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테지만, 사실 쿠페는 뭐 그런 맛으로 타는 차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예쁘고 안에서 탔을 때 스포티하고 액티브하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뒷모습 뭐 리어 램프도 헤드램프의 언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램프를 굉장히 얇게 빼는 게 유행인데요. 아우디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거 옛날에 다 했어. 얇게 할 만큼 해봤어. 그래서 나는 그냥 좀 볼드하게 갈래. 그래서 그 성격이 그대로 느껴지는 리어램프가 이 뒷부분에서 잘 보이고요. 그리고 아우디 로고는 아우디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아우디, 호르에, 반더러, 데카베 뭐 이렇게 있는 회사를 상징하는 원래 4개의 회사였어, 이런 뜻으로 이런 로고를 만든 겁니다. 뭐 오랜만에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테리어에서 느껴지는 건 과거와 미래가 굉장히 재밌게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디자인 통일성도 아우디답게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걸 놓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아우디는. 일단 디자인 통일성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대표적인 건 여기인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모양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차 안에 타고 있을 때 바깥의 디테일을 역시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되게 저는 재미있는 유기적인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들고, 이 센터 패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 채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공조 장치는 다 터치예요. 누르면 반응하는 거고, 근데 누를 때의 소리가 의외로 좀 하이 피치예요. 좀 A7은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눌러보면 조금 날카로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뭐 열선이랑 통풍 시트 있고, 여기 가운데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셀렉트 하는 버튼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깔끔해질 수 있었죠.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테일이 있는데요. 되게 사소한 거지만 뭐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시장도 있으니까요. 센터 콘솔이랑 기어 노브의 높이가 아주 절묘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센터 콘솔 위에, 손을 기어 노브 위에 올려놓으면 되게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은 여러분 3시, 9시에 파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끔 뭐 막힐 때 시내에서 좀 편안한 자세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이렇게 쥐기에 굉장히 좋은 크기고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에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에 이 뷰 버튼을 누르면 옆에 계기판 동그라미가 작아지면서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커질 때, 이런 게 사실은 아우디가 제일 먼저 했고 제일 빠르게 했고 그때 진짜 눈이 돌아가는 디테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우디라면 이건 좀 당연하지 않나?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트론이 있고 이트론 GT가 또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과거와 현재가 되게 재미있게 얽혀있다고 말씀드린 포인트가 바로 거기입니다. 옛날부터 잘해왔던 포인트가 이 차에 그대로 녹아있고, 앞으로 아우디가 뭐 전기차 시대 혹은 이트론의 시대에서 어떤 디자이너로 어떻게 소비자를 매혹시킬지, 이런 디테일의 단서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3가지 재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보면 뭐 우레탄 느낌인데 이걸 아우디가 정말 잘 씁니다. 뭐 가죽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재질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소재를 이렇게 담백하고 고급스럽게 쓰는 브랜드는 저는 아우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에 피아노 블랙도 흥미롭습니다. 송풍구가 가운데로 길게 뻗어 있고 그걸 받쳐주는 디테일이 맨들맨들한 피아노 블랙인데요. 그게 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옆에까지 다 피아노 블랙으로 하지 않고 이 부분과 조수석 부분까지, 그리고 센터 터널의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쿠페나 스포트백은 방방거리기가 되게 좋은 장르거든요. 뭐 스포티한 차니까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들이 좀 이 차의 전체적인 톤을 담백하게 눌러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쿠페라는 장르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포티하다고 해서 치기 어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막 엄청 빨리 달리고 뭐 이 누구를 이겨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패션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너무 좀 도전적인 패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멋을 충분히 내봤고, 이제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스타일을 입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멋이 나는지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동차조차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시키고 싶을 때 선택하는 차가 쿠페예요. 왜냐하면 쿠페는 사실은 손해봐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디자인이 예쁘지만 루프라인이 되게 날렵하게 꺾여 있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좀 좁다는 얘기죠. 그걸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뒷좌석이에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 보통 세단이나 SUV에 앉았을 때 개방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패션이나 멋, 라이프 스타일에 살짝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디테일인 거죠. 그리고 뒷좌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뒷좌석도 역시 세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앉아보시면 불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똑바로 앉아야 되는 그런 좌석 레이아웃입니다. 레그룸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 그리고 무릎 앞에 남아있는 공간도 뭐 누릴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역시 세단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살짝 좀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거는 괜찮아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선택하는 차가 바로 이 쿠페입니다. 운전할 때 부드러움을 테마로 놓고 자동차 중에 한 대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아우디를 고를 것 같아요. A5가 특이한 건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드러움에다가 약간의 스포티함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드러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살짝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드럽다고 해서 차가 무르다거나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냥 좀 지루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브랜드별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메르세데스 벤츠는 뭐 호사스러움을 누리기 위한 자동차, 그 다음에 뭐 BMW는 운전의 즐거움, 액티브함을 즐기기 위한 자동차. 거기에서 사실 아우디의 성격은 뭔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전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렇게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으로 일상을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다고 했을 때 메르세데스 벤츠랑은 확실히 좀 비교되는 감각이 있는데요. 아우디가 훨씬 더 젊고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 가볍다는 평가를 할 때, 운전 감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아주 오래된 편견이 있어요. 자동차가 묵직하게 가라앉아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가벼우면 연비, 뭐 환경, 뭐 코너링, 뭐 여러 가지 브레이크,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장점을 누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우디는 그런 걸 유난히 잘하는,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바디가 있는데요.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만 봐도 알루미늄 바디를 통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랄까? 어쨌든 그 재료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런 운전 감각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제가 A7 얘기할 때 전에 거의 진공 상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소음, 자동차가 내는 소음은 되게 잘 차단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뭐 다운시프트를 하거나 그럴 때 엔진이 도는 소리, 그다음에 달려나갈 때 배기음 같은 게 오히려 좀 더 들렸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재미있는 차니까. 대신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A7이랑 비교하면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더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A5와 A7의 차이겠죠? A7은 뭐 거의 기한 바로 밑에 있는 차니까요. 하지만 다른 차들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감각, 산뜻한 감각, 이런 게 정말 조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스티어링 휠도 정말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한때 아우디가 되게 여성성이 짙은 차로 많이 평가를 받았었어요. 여성 오너들이 좋아하는 차라고도 많이들 했었고요. 저는 그거에 사실 딱히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감각이 굉장히 산뜻하다는 거는 뭐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운전할 때는 내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A5 스포츠백은 2.0L TFSI 엔진인데요, 거의 200마력에 가깝고 힘도 뭐 넉넉하게 30kg 이상 나기 때문에 내가 어느새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리시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댐핑 컨트롤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노면의 상태 혹은 주행의 스타일, 세팅하는 감각에 따라서 최적의 느낌을 운전자가 느낄 수 있게, 승객이 느낄 수 있게 조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릴 때 느낌이 막 나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아마 운전자마다 속도에 따라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 대의 차를 운전해보고 여러 브랜드의 차를 운전을 해보면 차마다 그 감각이 다릅니다. 어떤 차는 120km만 돼도 공포가 느껴지기도 해요. 포르쉐 박스터나 911이라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 차를 독일에서 시승할 때 180, 190 가도 무섭지 않아요. 그 얘기는 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어떤 속도를 넘어서 달릴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우디 A5는 되게 의문스럽게 하지만 굉장히 편하고 산뜻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계속 속도를 올리는 게 느껴져요. 제로 100이 6점 몇 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간이 뚝 떨어지는 성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속 성능 자체가 스포츠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의 스포츠니스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 아우디 쿠페를 선택하는 거는 정말 썩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예쁜 차 뭐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페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혹은 패션을 중심에 놓고 구매를 하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디의 디자인 언어, 아우디가 감각을 딜리버리하는 뉘앙스, 이런 게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 차 말고 다른 차를 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단점이 눈에 보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A필러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릴 때 이마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필러가 역시 누워있기 때문에 뒷좌석 시야가 좀 희생이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혹은 불문하고 이 차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거는 결국은 낯익은 디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감각,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려봐도요, 이 소리가요, 이 정도의 소리입니다. 게다가 다운시프트를 해봐도 3단에서 시속 67km에서 2단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조금 더 성질을 내는 차면 이게 뒤에서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품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우디가 라이프스타일에 제일 가까운 브랜드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탈 때 뭐 이 차를 타는 사람의 가구라거나 옷이라거나 이런 것도 상상하게 되는데, 되게 모던한, 뭔가 밖으로 뭘 보여주려고 급한 사람이 아니라 내 취향을 내가 즐기고 담백하고 모던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되게 깔끔한 일상, 하지만 한 가지 액센트 정도는 필요한 사람, 그런 프로파일링을 계속 상상하게 돼요. 이런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A5 스포츠백을 탈 때 이런 재미가 굉장히 있고요. 쿠페는 뒷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익스트림한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A5 스포츠백은 그래도 뒷문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는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겠죠. 가족을 조금 생각하는 멋쟁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차를 탈 때. 제가 만약에 지금 아우디에서 딱 한 대의 차를 사야 된다, 지구의 브랜드가 아우디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A5 카브리올레 살 것 같아요. 지금 제 라이프 스타일에 제일 잘 맞고, 저는 카브리올레 너무 좋아해서 안에서 바깥을 즐길 수 있는, 이거는 진짜 럭셔리입니다, 여러분. 카브리올레만큼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카브리올레가 단종됐다, 그럼 전 이 차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매력이 있고, 어떤 테마에 꽂히면 거절하기가 좀 힘들다. A5 쿠페와 A5 스포츠백의 정체성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딱 산다고 마음먹었을 때 자동차는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선택지도 너무 많고, 이게 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내가 자동차를 살 때 생각할 수 있는 기준 딱 하나를 세운다면 이 아우디 A5가 괜찮은 옵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좋은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우디 A5를 저희가 시승을 할 때 느꼈던 여러 가지 산뜻함과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했을 때 이 A5가 꽤나 괜찮은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콘텐츠, 다른 시승기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